윤석열은 왜 그러는 걸까요? 요청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거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 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 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 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 한번 봐주세요. 이 메모지는 증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원본은 맞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다시 아까 2차인지 3차인지 증인이 얘기하는 그 메모지에 조혜주, 양정철 두 사람이 또 추가됩니다. 네. 이건 언제 기재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오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네. 예, 됐습니다. 원본 좀 달라고. 네, 예, 원본. 언제 기재한 겁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입니다. 12월 11일입니까? 12월 11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검찰에는 왜 이것을 제공을 안 하고 아까 그 보여준 문서 그거를 제공을 했죠? 제출을 했죠? 이 조혜주, 양정철 언제 기재한 겁니까? 조혜주, 양정철 검사님께 이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에는 조혜주, 양정철 이 가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습니다. 검찰 아마 검찰에 조혜주, 양정철이 없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14명인데 2명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혜주, 양정철이라고 적어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 문서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이미 사진을 찍으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리어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 맞죠? 홍장원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